자, 이번에는 이제 3-1의 4단원인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160쪽이고요. 전에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살짝만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별은 태어나고 나중에 죽는데, 자, 별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자, 성운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자,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성간 물질이죠.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이는 곳이 이제 성운입니다. 성운. 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이 성운에서 저온이면서 고밀도면, 자, 이 성간 물질이 뭉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뭉치는 별, 자, 그 별이 바로 뭐냐면 원시별이라고 했죠. 원시별. 자,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 이제 원시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 원시별이다. 자, 그래서 이 원시별에서 반지름 작아지면서, 자,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만약에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 그 별이 바로 뭐냐면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안정적인 별. 별의 일생 중에서 90%가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자, 그 이제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다 전환이 되는데, 자, 헬륨으로 전환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계로 질량이 좀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작은 애들이다 그러면 적색거성이 되죠. 적색거성. 자,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하는 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지름 크고 온도가 낮은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적색거성 단계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외곽이 날아간다고 했죠. 자, 외곽은 날아가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자, 그래서 행성, 상, 성운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성상 성운에서 주변부에 있는 그 성운들 있죠. 성간물질 그런 게 다 날아가면 이제 가운데만 남는데, 자, 그게 바로 백색 외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에서, 자, 질량이 큰 애들은 적색거성이 아니라 이제 초고성이라는 단계를 거치고요. 초고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질량이 제일 큰 그 원소가 뭐냐면 철이에요. 철. 중심부에 이제 철까지 만들면 더 이상은 이제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가, 자, 중력 수축하면서 별이 붕괴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 그러면서 외곽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자, 그 이제 외곽이 폭발하는 별, 자, 그 별을 우리가 이제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초신성. 광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신성에 의해서 별 외곽이 이제 성간 물질들이 다 날아가고요. 자, 중심부에 남는 천체가 중성자 별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질량이 좀 많이 크면은 블랙홀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이 정도는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별의 에너지원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그 태양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엄청 불타오르고 있죠. 자, 대체 그 에너지원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뭐 결론은 아마 여러분들 저번 시간 잘 들었으면 알 것 같아요.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이죠. 자, 일단 이제 주계열성 에너지는 뭐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자, 그거에 앞서서, 자, 원시별의 주계열성 에너지원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시별의 에너지원. 자, 뭐냐? 자, 요거를 이야기할 건데, 자, 원시별은, 자, 무슨 별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 중력 수축. 자, 이제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 원시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력 수축하게 되면, 자, 반지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반지름이 줄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알 거예요. 자, 지구에서, 자, 뭐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볼펜을, 자, 하늘에, 자, 여기 어느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위치가 낮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위치 에너지 낮아지는데,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 대신 뭐가 올라가요? 운동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자, 이거 이제 물리 시간에 이런 거 이제 배우죠.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자, 이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예요. 기체가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대신 운동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기체 이제 분자로 돼 있죠. 분자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걔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력 수축하게 되면 반지름 줄어들면서 온도가 이제 반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 원시별이 온도가 올라가냐, 요거에 대한 답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수축하고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원시별의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주계열성은 그 안정적인 별이라고 했죠. 수축하고 팽창도 안 하는 별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를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절대. 수축하고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수소를 연료로 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별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좀 수소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자, 수소는 우리가 원자 기호를 원소 기호를 H라고 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원자 번호가 1번이면서 원자량이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수소를 구조를 이제 그려보면은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성 원자라고 하면 이 주변에 이제 전자 하나 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수소가 이제 H 플러스로 이온화됐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은 거죠. 자, 하나 잃으면은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H 플러스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양성자구나. H 플러스랑 양성자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그냥 양성자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 이제 헬륨이 됩니다. 헬륨이 되는데 수소가 몇 개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해요. 4개. 그러니까 양성자 4개 필요하다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수소가 이제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수소 4개가 결합해서 뭐가 되냐면, 자, 헬륨이 되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원자량이 4예요. 자, 그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거 보니 양성자가 2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그 양성자 4개 중에서 2개는 양성자 그냥 가면 되는데 2개는 중성자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중성자가 2개고요. 양성자가 2개인 결합 형태를 보이는, 자, 헬륨이 됩니다. 헬륨.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자, 이게 이제 헬륨의 핵인데,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양성자 4개의 질량 있죠, 질량. 자, 이 질량이랑 헬륨 핵, 요거의 이제 질량이 아무래도 이제 같을 것 같은데 달라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일 것 같은데 4가 아니에요. 자, 어디가 더 크냐면 질량이 양성자가 더 큽니다. 이쪽이 양성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소 4개가 더 질량이 커요. 자,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여기 이제 헬륨으로 변하면서 질량이 한 0.7% 정도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왜 그런 거냐? 자, 이거에 대한 답은 누가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질량,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이제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있죠, 에너지. 자, 에너지는 자, MC 제곱이다. 자, 이건 이야기 했습니다. M은 뭐냐면 질량.
자, 그다음에 C는 광속의 의미예요. 광속의 제곱. 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외우라는 거 아니고 이 식의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저 광속은 이제 이 C 있잖아, C. 자, C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질량은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가 질량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양성자 4개가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0.7%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간 거냐? 없어진 거냐? 자, 그게 아니라 이 질량은 뭘로 변한 거냐면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라진 0.7%의 질량은 뭐가 된 거냐면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요거는 에너지로 변했구나.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주요성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태양 질량 어떻게 됐어요? 태양 질량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수소행위학 반응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 이 수소행위학 반응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양성자 4개가 그냥 딱 만나가지고 결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결합하려면 이 양성자 있죠, 양성자. 이 양성자가 동시에 딱 만나야 돼요. 동시에 딱 4개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헬륨으로. 자, 근데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그 반응을 거치는데, 자, 그 반응이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계속 쭉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자, 그 수소행위반 종류 좀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종류. 자, 반응. 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PP 반응이에요. PP 반응. 자, PP 반응.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P가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톤이라고 해서 양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양성자. 양성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성자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PP 반응은 양성자 반응이고요. 자,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CNO 자,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CNO 맞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N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촉매로 작용하는 반응이 바로 CNO 순환 반응입니다. 촉매다. 자, 그래서 자, 이 반응은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자, 이거 일단 결론부터 쓸게요. 자, 이거 이제 PP 반응 있죠. PP 반응. 자, PP 반응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질량이, 자, 별의 질량이 자, 여기 쓰겠습니다. 별의 질량이 자, 1.5 m 태양 이하인 별에서 우세한 수소 행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별의 질량이 자, 1.5 m 자, 1.5 너무 크게 쓰네. 자, 1.5 m 태양 이상인 별에서 자, 우세하다. 자, 이 정도 생각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자, 161쪽에 PP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PP 반응. 자, 교과서 161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PP 반응입니다. PP 반응. 양성자 반응. 자, PP 반응. 자, PP 반응인데요. 자, PP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번 이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자, 이거 보고서 그냥 이게 PP 반응이구나. 이 정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일단 수소가 4개 필요해요. 4개. 자, 이 4개가 각각 결합을 해서 2개씩 중소소라는 게 되고요. 자, 이 중소소는 또 각각 수소를 만나가지고
헬륨 질량이 3인 헬륨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헬륨 3은 또 결합을 해서 헬륨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 2개가 그냥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처음에. 자, 지금 보면은 6개가 필요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6개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2개는 그냥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자, 이 정도 그냥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PP 반응입니다. 질량이 좀 작은 별에서 우세한 질량이 참 작은 별에서 우세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교과서 이제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NO 순환 반응이다. 자, CNO. 자, 이 세 가지가 촉매로 작용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자, 여기 12시 방향에 있는 이 탄소 10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됩니다. 자, 탄소 12가 자, 수소랑 만나요. 자, 그러면 질소 13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 말하는 거예요. 질량수. 원자량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질량 13인데 얘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탄소 13이 돼요. 자, 탄소 13은 또 수소랑 결합해서 자, 질소 14가 되고요. 질소 14는 또 수소랑 또 만나가지고 산소 15가 됩니다. 산소 15. 자, 산소 15가 되고, 자, 산소 15는 또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 15가 되는데, 질소 15는 또 이제 수소 하나를 먹으면서 헬륨을 하나 뱉어내요. 자, 그러면서 원래대로 탄소 12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한 바퀴 돌죠, 계속 도는데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로 작용하는 반응이 바로 CNO 순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수소 몇 개 필요해요, 수소 4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나중에 다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하나 만드는 반응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CNO 순환 반응이고, 이거는 이제 질량이 큰 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 그림 보고서 자, PP 반응, CNO 순환 반응, 이제 어떤 게 PP고 어떤 게 CNO인지, 자, 이 정도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어떤 거 그릴 거냐면, 자, 교재에는 없어요. 자, 어떤 거 그리냐면, 자, 이거 어떤 거 그리냐면, 자,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라서, 자, 이 각각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의 반응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PP 반응이나 CNO 순환 반응이나 온도가 올라가면은 잘 일어나요. 반응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일단 이제 PP 반응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PP 반응 같은 경우는 질량이 좀 약간 작은 별에서 우세하다고 했죠. 자, 질량이 작은 별에서 좀 약간 우세하다는 건 뭐냐면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PP 반응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반응률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아요.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P 반응의 반응률이고요. 온도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CNO 순환 반응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NO. 자,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좀 높은 별에서 그 반응하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자,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반응률이 확 증가합니다. 자, 이게 바로 CNO 순환 반응의 반응률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교차한 지점 있죠, 이 지점. 자, 이 지점의 온도가 바로 몇 도냐면 1800만 켈빈이에요. 자, 그래서 1800 별의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잖아요. 자, 이하면 자, 어떤 반응이 우세한 거냐면 PP 반응이 우세한 거죠. PP 반응의 반응률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18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를 가진 별이다 중심부가. 자 그러면 그때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인 별은 질량이 몇일까요? 자 힌트는 이제 위에 있죠. 자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이랑 이 반응의 우세한 거에 그 기준이 되는 게 1.5M 태양이잖아요. 1.5M 태양. 자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인 별이 딱 어떤 거냐면 1.5M 태양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M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 우세한 거고요. 1.5M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1800만 켈빈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이기 때문에 PP 반응이 우세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것까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CNO 순환 반응이랑 PP 반응 중에서 온도에 민감한 애가 누구예요? 온도에 민감하다. 자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반응률이 팍팍 증가하네. 그게 이제 온도에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NO 순환 반응이 온도에 민감한 겁니다. PP 반응 온도에 좀 둔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온도가 여기서 이만큼 이제 증가했다고 해봐요. 자 이만큼 증가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PP 반응 같은 경우에 온도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반응률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자 근데 이제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반응률이 많이 올라가요. 팍팍 올라가요. 자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거는 CNO 순환 반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뒤에서 조금 약간 그 좀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63쪽입니다. 자 주결성의 내부 구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태양이 이제 주결성이죠. 주결성인데 이 주결성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주결성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사실은 자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한 수소행유학 반응 있죠. 자 수소행유학 반응이 어떤 게 우세하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수소행유학 반응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우세한지 결정되는 질량이 1.5M 태양이었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주결성의 내부 구조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자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자 1.5M 태양 이하인 별. 자 두 번째가 자 여기 2번 자 두 번째가 1.5M 태양 이상인 별 질량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자 1.5M 태양 이하인 별은 자 어떤 반응이 우세하겠어요? 자 어떤 반응이 우세하냐면 PP 반응이 우세하겠죠. PP가 우세하다. 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PP라고. PP 반응이 우세하다. 자 PP 반응 우세한데, 자 일단 이제 1.5M 태양인 별이니까 태양이 지금 현재 이 내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부 구조를 좀 이제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주결성에서 수소행유학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중심부에서 일어나죠. 중심부. 자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자 생산이 되면은 어쨌든간 별 외부로 나가야 돼요. 외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이 별의 이 내부를 이제 어떻게든 뚫고서 나가야 되죠. 자 에너지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잠시만 여기 살짝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대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 이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 안 하고요. 자 대류하고 복사로 별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대류하고 복사의 형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에너지를 이제 별 내부에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데, 자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랑 복사가 일어나는 경우 이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별 외부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별 내부라고 해봅시다. 별 내부. 자 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이제 밖으로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현재 이쪽이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인지, 복사로 에너지 전달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상하층의 온도가 있으면은 대류로 전달할 수 있어. 온도 그 에너지를. 자 그러니까 자 내부에서 에너지가 나가야 되긴 하는데, 자 안에가 온도가 높고 자 상층이 온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 차이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 대류로 인해서 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자 여기 상층이랑 자 복사가 일어나는 경우 이야기했습니다. 상층이랑 온도차가 많이 없어요. 온도차. 자 온도차가 없으면 대류로 에너지 전달할 수 있을까요? 대류로 에너지 전달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대류로 에너지 전달을 못 하니까, 자 뭘로 에너지를 전달하냐면 복사로 에너지 전달하는 거예요. 복사. 자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하층 온도차가 있다 그러면 대류고요. 그 다음에 상하층 온도차가 없으면은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주로.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자 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자 1.5m 태양인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층이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외곽층이랑 중심부 이렇게 나뉘는데, 자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뭘로 전달하냐면 복사 형태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2층을 우리가 이제 복사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사층. 자 복사층. 그 다음에 외곽 같은 경우는 자 뭘로 에너지를 전달하냐면 대류로 에너지 전달해요. 그래서 대류층이라고 해요. 대류층. 자 외곽은 대류 현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구나. 자 대류. 자 대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많이 그리는데, 자 선생님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별 외곽에 질량이 작은 별은. 자 그러면 이게 왜 바깥은 대류하고 왜 안은 이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냐? 자 좀 요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일단 자 질량이 작은 별은 아까 이제 뭐가 우세하다고 했냐면 PP 반응이 우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PP 반응 같은 경우는 그 온도에 약간 민감했어요, 둔감했어요? 자 온도에 좀 둔감하죠? 자 온도에 따라서 그 반응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별은 어쨌든 간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텐데, 이 중심부나 여기 이제 조금 바깥이나 자 온도차가 자 여기나 자 온도차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증가할 텐데, 이곳이나 반응률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반응률 차이가 적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응률 차이가 적으니까 에너지 생산이 이 중심부나 조금 바깥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럼 온도차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차가 별로 안 나요. 자 그러면 자 온도차가 안 나면 대류 말고 뭐 한다고 했어요? 복사로 에너지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별의 중심부 있죠. 중심부부터 하는 여기 대략 한 70% 범위까지 자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온도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PP 반응이 우세해서 그런 거예요. 온도에 둔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층 있죠. 위층 이제 표면이랑, 자 여기는 표면 쪽이랑 이 내부는 온도차가 좀 나요. 아무래도 별 외곽은 좀 약간 차갑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량이 1.5mTR 이상인 별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 별은 자 일단 이제 그려보면 자 여기는 이제 반대 형태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자 여기는 오히려 자 중심부가 대류를 해요. 대류핵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중심부가 대류합니다. 자 중심부가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하는데, 자 이거 대류층이라고 하겠죠. 대류층. 자 그 다음에 외곽이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복사층이라고 하겠죠. 복사층.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왜 안쪽이 대류하냐? 좀 여기를 이야기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별도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별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우세하다고 했냐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그 온도에 되게 민감한 애들이에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반응률이 팍팍 증가해요. 자 그래서 자 별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별의 온도가 증가하는데, 자 그거에 따라서 중심부 있죠. 중심부 온도가 제일 높을 텐데 여기서 반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중앙부가. 자 중심에서 반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CNO 반응이죠. 순환 반응. 자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중심부 온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요 중심부랑 여기 이제 바깥이랑 온도 차가 좀 많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달하려고 하냐면 이때는 이제 대류로 에너지 전달하려고 하겠죠. 이 중심부랑 조금 살짝 바깥이랑 온도차가 많이 존재하니까 대류로 에너지 전달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자 2층이랑 2층은 그렇게 에너지가 이제 많이 그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질량 이제 1.5M 태양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이 반응에 이제 어떤 게 우세한지에 따라서 자 이 별의 내부 구조가 바뀌는데 약간 이제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질량이 작은 별은 안에가 복사, 밖에가 대류인데 질량이 큰 별은 안이 대류, 바깥이 복사구나.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태양은 아까 전에 뭐에서 탄다고 했어요? 바깥이 대류고 안이 복사인 자 이런 형태를 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자 그 이제 태양 표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쌀알무늬 현상이 일어납니다. 쌀알무늬 같이 이제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뭔지는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쌀알무늬가 뭔지는. 자 궁금하면. 자 쌀알무늬가 왜 나타나냐면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표면이 대류하기 때문에. 대류하는 부분은 자 그러니까 이제 대류에서 상승하는 부분은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부분은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좀 약간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쌀알무늬가 보이는 건데 자 질량이 작은 별은 쌀알무늬가 이제 잘 관측되겠구나. 뭐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자 164쪽에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살짝 나와서 좀 이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별의 질량이라는 물질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별의 질량이 별의 운명을 이제 좌우해요. 자 어떻게 좌우하냐면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자 별의 온도가 결정됩니다. 별의 온도가 자 높냐 낮냐. 질량이 큰 애들이 별의 온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죠. 자 별의 온도가 결정이 되고요. 별의 온도가 결정이 되면 그 에너지 생성 방식이 결정이 돼요. CNO 많이 하냐, PP 많이 하냐. 자 에너지 생성 방식. 자 뭐가 많이 하냐. 자 이거 이제 결정이 되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또 뭐가 결정이 되냐면 내부 구조도 바뀌어요. 내부 구조. 자 내부 구조도 자 아까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별의 질량, 그다음에 별의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별의 질량이 이제 결론 별의 질량 때문에 그런 건데 뭐가 결정되냐면 별의 진화 경로 있죠. 진화 경로도 결국에는 별의 질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온도 결정되고요, 에너지 생성 방식 결정되고, 내부 구조 결정되고, 진화 경로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량이 바로 별의 질량이라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별의 질량이 높으면은 그 진화 속도가 좀 빠르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 살짝 위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질량이 크면 자 어떤 반응을 많이 하냐면 CNO 순환 반응을 많이 해요. CNO 순환 반응. 자 근데 이제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빠르게 헬륨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중심부가 헬륨으로 다 변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인 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의 수소를 빨리 소진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 수명이 짧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교과서 163쪽에 아래쪽에 보면
질량에 따른 별의 구조. 자, 요게 이제 잘 나왔어요. 이제 그림으로 또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융합 반응. 자, 근데 이제 질량이 좀 작은 애들, 1.5의 태양 이하인 애들은 자, 복사 중심부에서 복사로 에너지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대류층이 있구나, 대류 현상이 있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에서 대류 현상이 있구나, 대류로 에너지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는구나. 자, 이 그림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179쪽에 있는 문제고요. 4번이고요. 자, 그림은 질량이 다른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하고 나가 나와 있는데, 자, 가가 1.5 m 태양 이하죠.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PP 반응이 우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안에가 대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5 m 태양 이상인 별인 거고요. 주기혈성이죠, 주기혈성. 그 다음에 이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있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가와 나의 중심에게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통점은 어떤 거겠어요? 공통점 중심부에서 자, 수소, 핵, 융합 반응한다. 자, 이 반응으로 이 반응이 바로 에너지원이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됐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가 같은 경우는 PP 반응이 우세한 거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CNO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